안녕하십니까. 훈련소장입니다. 오늘부터 확률과 통계를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이 강의 교재는 수학훈련소 확률과 통계를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본다면, 이 강의는 쉬운 강의는 아닙니다. 좀 1등급이나 그런 거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인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듣는 학생이 전혀 못 들을 강의냐 그런 건 아니야. 개념은 처음부터 시작해.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 하는데 다만 문제가 좀 어려워. 그래서 기초가 처음 듣는 학생이 이 강의를 좀 들으려면 그 연습 문제는 풀기가 좀 힘들고 개념만 듣고 센이나 기본 문제집 있죠? 그런 것들로 이제 다진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요게 이제 그 상위권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그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들이 쉬운 개념부터 해서 최고난이도 개념까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그 확률과 통계, 뭐 이항정리, 뭐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듣게 되면 뭐 100점을 맞는다 이렇게 단정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나오지 않는 그 해법으로 푸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 그럼 요거 있는 여기에 나온 해법을 다 이해를 하고 자기가 숙지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 푸는 준비는 다 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를 끝까지 완강을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이전과는 완전 급이 다른 그런 이제 그 강력한 고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순열이죠. 순열은 순서 있는 배열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정의는 NPR이라고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자, 이것의 의미가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학생들이 10명이 있대. 10명. 쭉 해서 이게 10명이 있다. 10명.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만 일렬로 나열해 보자. 그럼 4명의 자리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를 넣었을 때 요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학생을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10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10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리는 9가지가 되겠죠. 한 명이 빠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2명이 빠졌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학생은 8가지. 그 다음에 7가지. 그래가지고 자, 10명 중에 4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건 19, 8, 7 이렇게 곱해서 나온 결과다라는 얘기죠.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 자, 근데 이거를 기호로 뭐라고 씁니까? 10C, 10P4라고 쓴다는 거야. 10P4가 바로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말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쓰지 말고 자, 팩토리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냐면 자, 4 팩토리얼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느낌표 같은 거. 자, 이건 별거 아니고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줄여놔서 이제 1까지 곱하는 걸 말해. 그래서 n 팩토리얼이었다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가지고 쭉 해서 나중에 1까지 곱하는 걸 말한다. 그럼 요거를 1987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자, 일단 10 팩토리얼을 생각해봐. 19, 8, 7, 6, 5, 4, 3, 1 이렇게 해가지고 1까지 딱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앞에 딱 4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4개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 남은 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요걸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걸로 여기서 6, 5, 4, 3, 2, 1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약분 딱 돼가지고 1987과 같겠죠. 그럼 이것이 바로 분자에 있는 게 10 팩토리얼이라는 거고 자, 분모에 있는 거는 6 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0P4는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표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10개가 있었어요. 여기 앞에 10 9, 8, 7 해가지고 1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개수가 10개가 있었어요. 10개. 자,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몇 개만 뽑는 거야?
4개까지만, 그쵸? 4개, 19, 87까지만 필요한 거죠. 그쵸? 이 앞에 4개까지만 필요로 해. 그러면 10개에서 4개를 빼면 남은 건 몇 개? 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앞부분, 요게 19, 87만 뽑아내는 거를 우리는 팩토리얼로 나타낸다면 요 10 팩토리얼에 전체부터 끝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6부터 시작하겠죠? 10 팩토리얼 나누기 6 팩토리얼 하면 우리가 10p사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문자였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npr 같은 경우에는 n부터 줄여 나가서 n-1 쭉 해가지고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요거의 개수가 r개가 돼야 돼. r개. 그쵸? r개가 돼야 돼. r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맨 끝에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 형태의 박스를 만들어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 전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n부터 줄여 나가는데 n부터 쭉 1까지 나가는데 이 앞부분 r개가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전체 개수가 몇 개였어? n개였어. 그러면 요거 개수에서 요거 개수 빼면 몇 개 남아? n-r개 남죠? 그래서 요거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팩토리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이제 끝에가 r개니까 여기에서 요게 n개에서 r개 빼면 n-r개인데 요게 처음 시작하는 게 바로 뭐야? n-r부터 쭉 해서 1까지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r개라 그랬는데 요게 바로 앞에 있는 수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끝에가 여기가 지금 여기 n-1 여기 n-1 여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요거보다 하나 큰 수는 n-r 플러스 1까지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표현하는 게 npr이고 팩토리얼로 표현한다면 전체 요거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팩토리얼 해서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pr을 이렇게 지금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쭉 나열한 겁니다. 그쵸? 그 앞부분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여기 뒤에 약분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아까 구조 나타낸 것처럼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 npr에 숫자가 막 이상하게 붙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n 2n 플러스 1 p r 빼기 3 요거는 원래 나열하면은 2n 플러스 1부터 그 다음에 하나 적은 거니까 2n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열한 건데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거를 박스로 생각해봐. 박스로 좀 생각해보면 자 전체 개수가 2n 플러스 1개였다 이거죠. 2n 플러스 1개에서 그 중에 몇 개를 선택? r-3개를 선택을 하면 요거의 남은 개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서 요거 뺀 거잖아요. 그쵸? 2n 플러스 1 빼기 r 빼기 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뭐 2n 마이너스 r 플러스 4가 되네. 그치? 그래서 요걸로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요거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기 2n 마이너스 r 플러스 4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숫자가 뭐 제곱 어떻게 이상하게 뭐 n 제곱 p 뭐 3r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거 같으면 어떻게 되게 전체 개수가 여기 n 제곱개 그쵸? n 제곱개고 그 앞에 몇 개? 3r개 선택하면은 여기 남은 개수 몇 개? n 제곱 마이너스 3r 하니까 요거 팩토리얼 나누기 팩토리얼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n 팩토리얼 나누기 n 제곱이네. n 제곱 팩토리얼 나누기 n 제곱 마이너스 3r 자 이거의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자 아무리 복잡해도 자 이거는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해라. 여자 3사람이 이웃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 3사람을 이웃하도록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인데 남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고 여자가 이렇게 3명이 있다. 근데 요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근데 여자는 어떻게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 덩어리로 보자. 한 덩어리로 해서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 다섯 덩어리가 자유롭게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섯 덩어리 자유롭게 배열한다면 그게 5 팩토리얼이 되고, 그때 이 세 개가 안에서 자유롭게 또 배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3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는 3 팩토리얼. 그래서 여자 세 사람이 이웃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여자 세 사람이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의 수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자, 이 방법이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아이디어로 어떤 학생이 풀었대. 자, 7명을 자유롭게 배열했다면 7 팩토리얼인데, 자, 여기서 구한 이웃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했으니까 요거를 빼준다면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개니까 자, 이웃 전체적으로 배열하는 게 7 팩토리얼. 거기서 이웃하는 방법의 수가 지금 방금 구한 자, 5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얘는 틀리다. 자, 왜 틀릴까? 왜 틀릴까요? 자, 여자 세 사람이 이웃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였는데 여기서는 여자 세 사람이 이웃하지 않게라 그랬어. 그럼 여자 세 사람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 세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붙어도 안 되지만 여자 2명 1명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뺀 방법은 어떤 것만 뺐어?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경우만 뺐잖아. 그죠? 요거도 더 빼야 된단 말이야. 그죠? 2명 1명인 경우도 빼야 되는 거니까 자, 그거는 우리가 여기 계산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더 구해가지고 더 빼도 되겠지만 그건 좀 복잡하고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게 이웃하지 않게 하는 문제는 자, 항상 어떤 걸 생각하자? 끼워 넣기 방법인데 끼워 넣기 하도 중요해서 끼워 넣기 신공이라고 생각하자. 끼워 넣기 신공을 좀 이용하면 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의 수는 생각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건 어떻게 끼워 넣느냐? 자, 먼저 남학생을 배열을 하고 여학생을 그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학생 4명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2명 들어가면은 여자가 2명이 같이 이웃하게 되니까 한 명만 들어간다고 생각해. 거기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끝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거야? 5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방법의 수는 자,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의 수는 먼저 남자를 일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계산하죠. 그게 4 팩토리얼이야. 그쵸? 4 팩토리얼이고, 자, 여자가 지금 3명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다 다르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여학생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5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이 들어가는 방법은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자, 이게 바로 OP3과 같은 거죠. 자, 요 계산 결과가 바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의 수를 말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중복순열은 뭐냐면, 자, 중복순열의 정의는 중복을 허락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순열이라는 건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 했으니까, 자, 중복을 허락하여. 그러니까 나왔던 게 또 나와도 된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5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다라는 얘기는, 자, 숫자가 5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1, 2, 3, 4, 5. 5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세 자리 정수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때 숫자를 배치를 하는데, 그냥 일반 이걸로 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했다면, 5, 4, 3 이겠죠. 그쵸? 썼던 거는 다시 또 쓰면 안 되는 경우, 그치? 그런데 이거는 썼던 걸 또 쓸 수 있어.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뭘 썼던 거에 또 쓸 수가 있다 이거지. 그걸 중복순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 그 다음 또 5가지, 그 다음 또 5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해 이거는. 자, 중복순열은 자,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3가지 되겠다. 이게 5의 세제곱이 되죠. 5의 세제곱인데 이걸 기호로
5를 세제곱한다. 그러면 5파이 3이라고 쓰는데, 자, 이 파이 기호는 뭐 몰라도 상관은 없겠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고, 자, 이 중복을 허락해서 한다는 건 계속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그쵸? 만약에 1, 2, 3, 이 세 숫자로 가지고 10자리 수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지. 10자리 수를 만드는데, 자, 처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또 세 가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10승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자, 중복 순열이다. 자, 3번.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중복 순열하고 말이 좀 비슷해가지고, 단어가 좀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중복 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는 완전히 같지 않은 거야. 다른 거야. 자, 중복 순열은 뭐라고 했어? 중복을 허락해서 썼던 게 계속 쓸 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것이 몇 개 있다라는 얘기죠. 같은 것이 포함된 배열의 경우의 수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AA, BC. 자, 이것을 같은 게 3개가 있잖아요. 그죠? 요 5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AA를 여기다가 A1, A2, A3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지금 A1, A2, A3 하고, B, C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자유롭게 배열한다면 5팩토리얼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5팩토리얼일 텐데 근데 그 5팩토리얼 안에는 이런 배열이 있을 거라고. A1이 앞에 있고 A2, A3 그 다음에 B, C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1, A3, A2 그리고 B, C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쪼개가지고 뭐 A3, A1, A2 B, C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 개는 자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였다. 자, 이거랑 모두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AAA BC고 여기도 AAA BC니까 이것과 이거는 사실은 같은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도 AAA BC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도 같은 배열이거든. 그럼 이거는 전부 같은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이 5팩토리얼 안에는 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냐면 A1, A2, A3 요 세 개가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이 있단 말이에요. 3팩토리얼. 그죠? 6개가 실질적으로는 몇 개로 다 만들어야 돼? 6개가 모두 한 개로 계산이 되었어야만 해. 그러니까 이거를 5팩토리얼이 아니라 5팩토리얼을 6개가 모두 한 개로 줄였으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6을 하면 되겠죠. 즉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이제 문자가 여러 개여도 상관없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AAA, BB, CCC, CD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배열 지금 같은 게 지금 3개, 2개, 4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것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총 개수가 10개잖아요. 그죠? 자, 10팩토리얼에서 여기 똑같은 게 3개, 2개, 4개, 1개니까 여기가 3팩토리얼, 2팩토리얼, 4팩토리얼, 1팩토리얼은 하나만 한데 1인데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지. 이게 뭐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했을 때 그 끼워 넣기 문제 있었잖아요. 그쵸?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쵸?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그거 배열할 때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 둘, 셋. 네, 남학생이 4명, 그 다음에 여학생이 3명.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지금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배열하는 거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를 4개를 자유롭게 배열해서 하나, 둘, 셋, 넷. 그게 얼마야? 4팩토리얼이었고요. 거기다가 끼워 넣는다 그랬는데 여학생 3명이 어디에 끼워 넣어 여기 자리가 하나씩 생겨가지고 여기 끼워 들어간 거니까 처음 학생이 5, 그 다음에 4, 3.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는 저 문제를 좀 바꿔가지고 동그라미가 4개, 그 다음에 세모가 3개 있을 때 요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근데 다만 동그라미는 다 다른 거고 아니 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세모도 다 똑같은 경우에서의 이 세모 3개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이게 같은 거다 이거지. 아까는 차이점이 뭐야?
아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동그라미라고 했어도 실제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다 다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 4개, 세모 3개, 이걸 일일로 배우라는데 이거는 지금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마찬가지로 끼워 넣기 신공을 하면 돼. 4개를 배열한다 그랬잖아. 4개를 배열하는 거 아까는 4팩토리얼인데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전부 같은 것일 땐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요 4개를 배열하는 그 방법의 수는 얼마야? 한 가지다. 왜? 동그라미 4개가 일렬로 배열했는데 어떻게 바꿔봐도 같은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4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자, 배열을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세모 3개가 여기 끼워드는 거야. 끼워드는데 아까는 여기가 다 다른 거였잖아요. 그쵸? 다 다른 거여가지고 지금 A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오고 C가 여기 오는 거는 다 다른 거였지만 이번엔 세모가 여기 오는 거랑 첫 번째 세모가 여기, 두 번째 세모가 여기, 세 번째 세모 여기 있는 거는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끼워 넣는 자리만 선택을 하고 끼워 넣는 자리가 어떻게 5개 중에 3개 선택, 5C3이 되잖아. 그죠? 5C3이 되고 그거를 배열하는 게 없는 거야. 자, 이걸로 끝이다 이거지. 그치?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동그라미 4개, 세모 3개 똑같은 것이 있을 때 자, 이웃하지 않도록 세모 3개를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1 곱하기 5C3 이걸로 끝이다 이거죠. 아까 거랑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더 만들어 보면 남학생 4명에 의자 3개가 있대. 그러면 남학생 사이에 의자 3개를 이웃하지 않도록 얘는 의자야 의자. 그럼 같은 거란 얘기야. 그죠? 이게 남학생이고. 자, 그렇게 하는 그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남학생 4명 먼저 배열하는 건 똑같아. 그게 4팩토리얼 했어. 그쵸?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의자가 끼워드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5. 이때는 의자 3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끼워 넣는 자리 3군데만 선택해가지고 거기다가 배치하는 거는 한 가지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리 선택하는 게 5C 3이 되는 거고 배치는 1이 된다 이거죠. 그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차이점을 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테크닉 문자를 사용하여 만든 순열 중에 T&I 순서로 배열된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그때 T&I를 AA로 가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자, 문자가 지금 TECH NI QUE.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T하고 N하고 I는 순서가 반드시 TNI 꼴로 돼야 된다 이거지. NIT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얘를 지금 여기 지금 2하고 2는 같은 문자가 좀 있네. 이 총 문자가 이제 9개인데, 자, 이거를 자유롭게 배치를 한다면 9팩 나누기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이겠죠. 2팩인데 그 안에는 ECH 그 다음에 QUE 하고 TNI도 이 중에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TIN도 이 중에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IT도 뭐 이렇게 있었겠죠. 자, 이거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 얘는 다 아닌 경우잖아. 그쵸?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자, 6가지 중에 하나만 남아야 돼. 그래서 6개가 하나로 줄여야 되는 거니까, 자, 이 9팩 나누기 2팩 이거를 다시 또 뭐로 나눠야 돼? 요 6가지가 3팩토리얼이잖아요. 그쵸? TNI가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는 거. 그걸로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결국 우리가 아까 전에 같은 거 순열할 때, 어떤 AAA가, 똑같은 게 만약에 지금 뭐 AAA, BC, 요거를 배열을 할 때, 같은 거 순열해서 전부 다 다른 걸로 원래 생각을 했었잖아. A1, A2, A3. 그러면 그게 5팩토리얼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A1, A2, A3가 자유롭게 자리를 바꾸는 게 3팩토리얼이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같은 거였다 이거지. 그래서 나누기 어떻게 3팩을 했잖아. 그런 거 똑같은 것처럼 여기서도 TNI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게 6가지가인데 그 중에서 필요한 건 요거 한 가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3팩토리얼을 나누면 되겠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같은 것 순열로 봐서 이 t의 나이를 AAA로 간주를 해서 같은 것 순열로 생각해도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요 AA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첫 번째 A에는 T 넣고 두 번째 A는 N 넣고 그 다음 I 넣고 그걸 차례로 놓으면 된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4번 원순열. 자, 원순열은 정의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데 그게 n-1 팩토리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게 뭐냐? 자, 4개를 배열할 건데 여기에 만약에 A, B, C, D 자 이렇게 배열이 된 그거가 있다고. 그런데 옆에는 여기에 A, B, C, D 이렇게 배열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자 이배열과 이배열이 같으냐라고 봤을 때 돌려보면은 이걸 살짝 돌려보면 똑같잖아, 그치? 자 우리가 저기 뭐야 그런 거 예로 명절 때 고수 쳐봤어? 고수 쳤을 때 이게 4사람이 둘러싸는데 이게 나야, A가 난데 자 오른쪽에는 B가 있고 자 왼쪽에는 D가 있는 거야, 그쵸? 그 배열하고 여기 자리를 살짝 옮겼더니 그 A를 기준 오른쪽에는 B가 있고 왼쪽엔 D가 있는 이거는 사실은 자리를 바꾸지 않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배열이라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순열은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똑같을 때는 우리는 같은 자리라고 본다. 그게 바로 이제 원순열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이 이제 이거를 개수를 이제 세야 되는데 어떻게 세냐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이 4개의 자리가 있었을 때 이 4개의 자리가 모두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4팩토리얼이었겠죠. 4팩토리얼이었는데 자, A를 기준으로 보니까 A가 이렇게 해서 삥 돌아가는 방법 하나 여기서 또 A를 여기로 해서 삥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는 다른 걸로 계산이 됐었단 말이야. 그죠? A가 여기서 출발해서 삥 돌아가는 거. 즉 똑같은 경우가 4가지가 있단 말이지. A가 여기서 시작하거나 여기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개는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로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나누기 얼마? 4로 나눠주면 이것이 3팩토리얼이 되겠다. 그래서 자 직선 순열 전부 직선 4개니까 4팩토리얼 직선으로 본다면 4팩토리얼이었겠죠. 그걸 같은 자리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n개였다면 즉 n개를 이렇게 배열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전부 다른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원래 n팩토리얼이었는데 자 이 자리 A를 기준으로 보니까 A가 이렇게 해서 삥 도는 거나 A가 여기서 출발해서 삥 도는 거나 같은 거지. 같은 게 몇 개 있어? n개가 있다. 그래서 나누기 n해서 n-1 팩토리얼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n개를 직선 순열로 가정하면 n 팩토리얼인데 같은 배열이 n개가 있으므로 자 n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배치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 n개를 좀 배치를 하고 싶어. n개를 자리가 n개가 있어. n개 자리가 있는데 숫자를 1부터 n까지 1, 2, 3 n까지 있는데 자 요거를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배치 당하는 입장에서 자 1이라는 건 어차피 들어갈 건데 자 1이라는 거를 먼저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배치를 하려고 했더니 자 이 자리는 다 비어 있는데 이 자리에 오나 이게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n가지라고 하면 안 돼. 왜? 다 돌려보면 동일하거든. 여기 살짝 여기서 시작하나 돌려보면 모두 동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2를 배치하는 방법은 1이다. 그러면 2를 여기다 실제로 배치를 했다면 자 두 번째 2가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2는 배치를 하려고 했더니 1이 기준이 돼가지고 1의 오른쪽 옆쪽인지 왼쪽 옆인지 그 다음에 2칸 걷는지에 따라서 자리가 분명히 구별이 되는 자리야. 그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되냐면 n-1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n-1가지가 돼요. 그러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2자리가 채워졌으니까 다 다른 자리, 구별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n-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자 그런 식으로 되면 마지막에 1까지 가겠죠. 자 그것이 바로 n-1 팩토리얼 계산하는 원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 개를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 그게
일단 고정이 되면 직선 순열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한 개 고정시키고 n-1개를 직선 순열 간주면 n-1 팩토리알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4명의 자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자, 부모가 이웃하게 앉는 방법의 수, 원탁에 둘러앉는데 이제 부모가 이웃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한 덩어리로 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한 덩어리로 놓고 그 다음에 자녀 4명이 배열하는 거니까 원순열이니까 이게 5덩어리로 생각해서 5덩어리 어떻게 5팩토리얼이잖아. 그쵸? 5팩토리얼인데 자 이때 부모가 좌우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2팩토리얼 하면 요것이 부모가 이웃하게 앉는 방법의 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부모가 마주 앉도록 앉는 방법의 수라고 했는데 자, 이 경우는 자, 원순열 할 때 여기에 하나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하면 편할 것 같아. 즉 여기에 아버지를 배치를 시키는데 이 아버지가 배치하는 방법은 최초에 그 비어있는데 그 전체 6자리 중에 아무데나 앉아도 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자 1이 되겠다. 1이 되고 자 그때 맞은편에 자 모를 배치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가 되고 자, 나머지 4자리가 남았는데 여기는 자 구별되는 자리야. 부의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그 두 번째 오른쪽이냐 왼쪽에 첫 번째냐 왼쪽에 두 번째 다 다른 자리잖아. 그쵸? 그거는 직선 순열로 봐서 자 4팩토리얼이 되겠다. 요것이 그래서 4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 문제를 한번 또 보면 자 그림과 같은 방사형 도로에는 9군데의 교차점마다 초소가 있다. 초소에 9명의 군인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빙빙빙 돌아가는 꼴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9명이 있는데 자 이 가운데는 특별한 자리잖아. 여기에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9시1이야. 그쵸? 9가 되는 거죠. 그럼 배치를 하고 이 인접한 거 여기 동그라미에 배치를 시킬 사람을 선택하는 게 8명 중에 4명 뽑기야. 그쵸? 뽑은 다음에 배치하는 방법은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여기에 배치하는 방법 4명이 남았는데 요거 배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3팩토리얼일까 4팩토리얼일까? 여기 3팩토리얼이 답이야. 4팩토리얼 아니지 3팩토리얼이 아니고 4팩토리얼. 왜 이게 3팩 원순열이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여기에 어떤 그 여기는 이미 안쪽엔 배치가 됐잖아요. 그쵸? 여기에 뭐 강호동이 만약에 앉았다. 그럼 강호동의 뒷자리냐 맞은편 자리냐 이쪽 자리냐 이쪽 자리냐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잖아. 그쵸? 다른 거기 때문에 요 네 자리는 직선 순열을 봐서 4팩토리얼을 곱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처음에 9명 중에 한 명 뽑는 거. 그 다음에 둘러싸인 4명을 고르는 게 8C4. 그 다음에 배치하는 건 3팩토리얼. 나머지 4명은 직선 순열을 봐서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5번 염주 순열 보겠습니다. 목걸이 순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원순열을 먼저 좀 비교를 해 봅시다. 자, 원순열에서 이게 A, B, C, D. 자, 이렇게 된 배열하고 A, B, C, D. 자, 이렇게 된 배열하고는 서로 같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A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손을 이렇게 좀 뻗쳐 보면은 A의 이쪽 이 사람 입장이 앞으로 본다면 여기가 오른손, 왼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D가 있는 거고 자, 이 배열은 오른쪽에 D가 있고 왼쪽에 B가 있는 이러한 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배열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목걸이라면 이게 A 구슬, B 구슬, C 구슬, D 구슬 이렇게 지금 매달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A 구슬, 이쪽에 B 구슬, C 구슬, D 구슬 이렇게 매달았다고 봤을 때 이거를 휙 돌려보면 이게 뒤집어 보면 이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그쵸? 이걸 휙 뒤집어 보면 이 모양이 딱 나오는데 그건 같은 그 목걸이 아니야. 그쵸? 그래서 같은 목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목걸이로 관점에서 보면 같은 배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같은 배열이 이게 쫙 뒤집으면은 뒤집으면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와 똑같기 때문에 목걸이 순열의
그 목고순열의 그 배열의 경우의 수는 원순열의 딱 그게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된다 이거죠. 자, 이 염주순열은 이게 원순열에서 두 가지가 한 가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자, 2로 나누면 그게 바로 염주순열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6번 다각형 순열입니다. 자, 이게 다각형으로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이런 건데, 자, 정사각형 형태의 그 탁자에 8명을 배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본다면, 자, 이게 만약에 전부 다 다른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이게 8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8팩토리얼인데, 그때 같은 자리로 나눈다라고 하면 돼. 같은 자리가, 자, 이거랑 똑같은 자리가 여기랑 똑같잖아. 이 자리랑 이 자리랑 같지. 그 다음에 이 자리랑 이 자리랑 같고, 자, 이 자리랑 이 자리랑 같지. 자, 이걸로 같은 자리로 나눈다. 4로 나누면 되겠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원순열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었어. 그쵸? 원순열은 원의 형태인데, 자, 이거가 n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봤을 때, 자, 요거를 전부 다 다른 자리, 직선 순열로 보면은 우리가 n 팩토리얼이었잖아요. 그쵸? n 팩토리얼인데, a라는 게 만약에 있을 때,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자, 똑같은 경우의 수, 같은 자리가 n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n가지는 모두 한 가지로 간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누기 n을 해서 우리가 n-1 팩토리얼 그렇게 했잖아.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자, 이거를 다 다른 자리로 간주했을 때 8팩토리얼, 직선 순열로 8팩토리얼인데, 자, 그때 같은 자리. 자, 얘 A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자리 나누기 4를 한다 이거죠. 자, 여기도 뭐 같은 자리가 있은 거니까. 그죠? A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나 똑같잖아. 그쵸? 나누기 4 하면 되겠다. 그래서 8개를 자, 직선 순열로 가정했을 때 8팩토리얼인데 같은 자리가 4개가 있으므로 4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이거를 원순열 형태랑 비슷하니까 원순열로 간주를 하면 우리가 원순열로 간주를 했다면 이게 어떻게 n-1 팩토리얼이라는 건 알죠. 그쵸? 근데 원순열하고 좀 다르게 원순열은 이게 다 똑같은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여기서는 원순열하고 좀 다르게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같겠지만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구별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구별되는 자리가 A가 여기서 출발하느냐 여기서 출발하느냐 이 두 가지만 다르다 이거지. 다른 데는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자 구별되는 최소 단위가 2개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원순열이었다면 이게 7팩토리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순열보다는 더 많은 가짓수가 있다. 왜? 이거랑 다른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원순열 곱하기 그걸 최소 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최소 주기를 곱하면 그 가짓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인데 자, 이 자리랑 같죠. 이 자리랑 같은데 이 자리랑은 다른 거야. 그쵸? 그럼 이거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해석을 하면 직선 순열로 간주를 했다면 8팩토리얼이었겠죠. 8팩토리얼인데 우리가 원순열을 직선으로 간주를 했을 때 같은 자리가 n개가 있었으니까 n으로 나눈 것처럼 n가지가 모두 한 가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는 자 이거랑 똑같은 자리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얘랑도 똑같은 자리가 어디 있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자리는 여기 있고 자 똑같은 자리가 모두 2개씩 있다 이거죠. 2개씩. 그래서 자 이거를 직선 순열로 간주를 했을 때 자 똑같은 자리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나 여기서 출발하는 똑같은 걸로 봐야 돼. 그 두 가지는 한 가지로 봐야 돼서 나누기 같은 자리 2개가 있어서 8팩 나누기 2가 되겠다. 그러면 이번엔 또 원순열로 해석을 한다면 원순열 8개니까 우리가 원순열 7팩토리얼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원순열로 보기에는 이건 다 똑같은 자리였지만 여기서는 구별이 되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구별이 되는 A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냐 여기서 시작하는 거냐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 그다음 여기서 시작하는 거냐 다른 게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별되는 최소 단위 그 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4개가 계속 반복되니까 자 그게 곱하기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돼. 근데 이것과 이거 사실 같은 거야. 그쵸? 8팩 나누기 2라는 얘기는 8 곱하기 7팩이 이게 지금 8팩인데 나누기 2를 하면 여기가 4가 되잖아요. 그쵸? 7팩 곱하기 4 같은 말이다.
자, 이번에 삼각형으로 된 이제 다각형 순열을 보면 얘도 자, 6개의 자리를 직선으로 간주를 했다면 6팩토리얼이었겠죠? 자, 6팩토리얼인데 같은 자리로 똑같은 자리로 나눠야겠죠? 자, 이거와 똑같은 자리가 어디 있어?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똑같지. 같은 자리가 모두 3개씩 있어.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3. 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이 삼각형에 대한 6개를 배열하는 그 다각형 순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를 원순열로 간주를 했다면 6개니까 5팩토리얼이었겠죠. 근데 5팩토리얼인데 원순열보다는 개수가 더 많아질 건데, 자, 구별되는 자리가 여기 A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냐, 여기서 시작하는 거냐는 분명히 다르잖아. 여기랑 여기랑 같지만, 자, 그래서 구별되는 최소 단위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주기가 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6팩 나누기 3하고 사실은 같은 거다. 자, 6팩 나누기 6팩이라는 거는 6 곱하기 5팩하고 똑같잖아. 그 나누기 3을 하면 여기가 얼마? 2가 되는 거니까 자, 5팩 곱하기 2하고 같은 것이다. 그럼 확인 문제 이걸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에 10명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 10명이니까 직선 순열로 간주하면 10팩토리얼인데 그게 똑같은 자리가 몇 개 있어? 자, 이것과 똑같은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같은 자리 나누기 5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자, 원순열로 생각하면 10개니까 자, 9팩토리얼인데 구별되는 최소 단위가 2개. 그래서 9팩 곱하기 2.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네. 정육면체의 6개 면에 자,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써서 주사위를 만들고자 한다. 자, 몇 가지 종류의 주사위를 만들 수 있는지 구하라. 자, 2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 특정 숫자를 먼저 배치한 후에 반대쪽 숫자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이유는 원순열이라. 근데 자, 무슨 말이냐 보면 정육면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비어있는 정육면체에다가 색칠을 지금 1부터 6까지 하는 건데, 자, 1, 2, 3, 4, 5, 6 이렇게 6까지 있잖아. 자, 그러면 특정 숫자 1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칠해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 1을 여기다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을 여기다가 세팅을 합시다. 2를 딱 배치해. 그러면 요거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요 반대쪽 요 맞은편에 있는 거 이거를 골라야겠죠. 그 고르는 방법이 OC1이야. OC1이고 그럼 위아래가 결정이 됐죠. 자, 위아래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바닥면, 이걸 천정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그러면 원순열이 되는 거야. 만약에 똑같았다면은 그게 목걸이 순열이 되겠지만, 자, 아래 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바닥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빙 돌리는 원순열 4개 남았잖아요. 그쵸? 4개를 원순열로 돌리면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값이 그래서 얼마? 이게 5 곱하기 3이 6이죠. 30까지가 되는 거야. 답은 이게 30까지.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특정 숫자를 먼저 배치 후 그 숫자 주위로 원순열 배열, 나머지는 일반 순열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1이라는 거를 배치를 한데 그걸 펴 전개도를 좀 그려봐. 자, 피면 여기다가 1 주위로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죠. 4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개를 하면 4개가 붙어 있는데 자, 요 1 주위로 4개를 원순열 돌릴 거를 한번 구해보면 선택이 OC4가 되겠죠. 5개 남았잖아. 그쵸? 4개를 고른 다음에 얘를 원순열 배치하는 거는 3팩토리얼이야. 그리고 하나 남은 거는 그냥 2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직선순열, 일반순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도 계산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게 5가 되기 때문에 얘도 30까지 자,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는 크게 뭐 강력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 두 번째 방법이 나중에 정 8면체나 정 12면체, 정 20면체 계산할 때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자, 이게 잘못된 계산의 예를 한번 보이는 건데 자, 철수는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한 후 배치한 후 원순열로 배치하였다. 선택하여 배치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 정육면체. 왜 그러냐? 정육면체. 정육면체에서 지금 숫자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그죠? 6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칠할 거, 위아래 칠할 거를 2개를 고르자. 6C2를 골라. 6C2를 고른 다음에 그 여기하고
요거를 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한 가지밖에 없죠. 다 비어있는 거니까. 자,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딱 됐어. 그러면 아랫면, 윗면, 자, 바닥과 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자, 원순열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게 6C 곱하기 1 곱하기 3 팩토리얼을 얻었다. 그러면 이게 30까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야? 15거든, 15. 15 곱하기 3팩이야. 이게 값이 다르단 말이야. 뭔가 잘못됐단 말이지. 자, 왜 잘못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만약에 1하고 2를 만약에 6C 중에 1하고 2를 여기다 1, 2 이렇게 선택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6C 중에는 1, 2가 선택이 된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쪽 면에다가 이 앞쪽 요 보이는 이쪽 면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3을 하고 저기 뒤에다가 4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방법 중에는 처음에 1, 2를 배치를 하고 나중에 요 3, 4가 배치를 할 때 원순열 할 때 여기 3하고 4 그런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처음에 3, 4를 먼저 선택하고 3, 4가 이쪽하고 지금 이쪽하고 저 반대쪽 면이잖아요. 그죠? 3, 4를 선택하고 배치할 때 1, 2가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똑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치? 똑같은 경우가 생겨서 얘는 잘못된 계산 방법이다. 같은 방법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다른 경우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1, 2 선택, 처음에 1, 2 선택하는 거냐, 처음에 3, 4 선택하는 거냐, 그게 분명히 다른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 2 배치하고 이쪽에 3, 4 배치하는 거가,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잘못됐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럼 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이거를 1이라는 거 고를 때 5C라고 말이야. 5C라고 하나, 아니 6C 6개 중에 하나구나. 6C 하나 고르고 7하는 건 1이고 7하는 건 1이고 반대쪽 고르는 거 5C 1이고 그 다음에 원순열비가 3팩.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잘못됐다고. 그지? 왜냐면 처음에 6C 1이라는 게 선택이 되고 여기가 만약에 반대쪽에 만약에 2가 선택이 돼서 3, 4, 5, 6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처음에 3을 여기 선택을 하고 여기 막 배치를 하는데 여기가 1인 경우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거는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잘못된 경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어차피 배치될 건데 그거를 고정을 시키고 요거를 먼저 하나를 고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바른 계산이 되겠다. 원순열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n개가 있었는데 처음에 1, 2, 3, 4, 그 중에 처음에 NC라고 안 하잖아. 그죠? 하나를 고정시키는데 1은 어차피 배치가 될 거니까 2를 배치시키고 나머지를 직선순열로 n-1 팩토리얼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A, B, C라고 할 때 6가지 색을 한 번씩 사용하여 색칠하려고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색칠된 직육면체의 가지수를 구하라. 자, 첫 번째는 가로, 세로는 같고 높이가 다른 경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바닥면이고 자, 높이가 이렇게 좀 다른 직육면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를 색칠하는 방법을 구하래. 자,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칠하는 입장에서 색을 고르는 거 골라가지고 배치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두 번째는 그 칠해지는 색 입장에서 색깔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어. 그러면 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색이 6가지가 있다고 보자고. A, B, C, D 해가지고 6가지 색이 있을 때 먼저 여기를 먼저 좀 칠하는 게 좀 수월하겠네. 그죠? 이 6개 중에 2개를 골라야겠어. 6C1을 다 고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칠하는 거는 돌려보면 비어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잖아요. 그쵸? 칠하는 건 1이다. 그러면 자, 칠한 상황에서는 여기가 A가 칠해져 있고 여기가 B가 칠해져 있다면 바닥면, 윗면 고정이 돼 있죠. 그쵸? 이걸 아랫면으로 본다면 여기가 원순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4개를 원순열로 그냥 돌리면 되네. 그러면 얼마? 3 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다른 방법은 또 뭐냐? 칠하는 색깔 입장에서 본다면 자, A라는 색 입장에서 보면 여기 칠해질 건데 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A 입장에서는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은 똑같겠지만 돌려보면 근데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은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A 입장에서 정육면체 정사각형
정사각형 형태의 칠해진 경우와 직사각형이 칠해진 경우로 나눠야겠다. 자, 정사각형에 칠해졌다고 보면 A라는 색이 여기 정사각형이 하나가 칠해지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건 비어있기 때문에, 자, 칠하는 방법은 1이야. 그쵸? A라는 색을 여기 칠한다. 1이고, 맞은편 골라주면 되겠죠? 얼마가 되는 거야? 옷이 1이 되겠죠. 맞은편 골라주고요. 그럼 아랫면, 윗면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 빙 돌리면 원순열이 되겠죠? 4개의 원순열 돌리면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직사각형 형태에 칠해지면 A가 요 면에 칠해졌다는 얘기야. 그쵸? 요 면에 칠하는 방법은 여기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고요. 반대쪽 거 골라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OC1이 되겠어. OC1이 되고, 그럼 아랫면, 윗면, 여기가 아랫면이 되고 저쪽이 윗면이 된다면, 뭐, 도형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아랫면으로 딱 봤을 때, 아랫면을 봤을 때, 요렇게 이게 바닥면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천장이 있는 형태인데 여기 4개를 옆에를 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랫면, 반대쪽 뒷면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둘레로 이렇게 그걸 칠해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A가 바닥면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 4군데를 색 칠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각형 순열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다각형 순열 4개짜리 다 직사각형이 돼 있는 그 순열 칠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자, 이거 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 자, 직선 순열도 보면은 4팩토리얼 한 다음에 똑같은 거. 자,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어떻게 더해줘야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 요것이 6, 5, 30, 15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이게 6이죠. 90까지가 되는 거야, 90까지. 그럼 여기는 5, 6, 30까지가 되는 거고, 30까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5 곱하기 4, 3, 2, 1인데 여기에 2로 나눈 거니까 5, 4, 20에 3, 60까지가 되겠죠. 자, 두 개 더하면 마찬가지로 90까지. 자, 90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자, A, B, C 모두 길이가 다른 경우야. 그쵸? 그때 색칠하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다 하고 간주를 해봅시다. 그러면 칠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요 넓은 면을 먼저 좀 위아래를 먼저 좀 칠해주자 이거지. 색을 골라서 자 6C2가 되겠고요. 그 위아래 칠하는 방법은 1이죠. 그리고 바닥면 윗면 결정이 됐고 이 옆에 4개가 남았는데 그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다각형 순열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4개짜리 다각형 순열이니까 어떻게 직선 순열 4팩 나누기 같은 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렇게 칠하는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칠하는 숫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면이냐 세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이면이냐 보면 자 그거를 앞면이냐 좀 그러네. 어떻게 알파 베타 감마라 볼까? 가장 넓으면 알파면 베타면 감마면이라고 보자 이거죠. 가면 보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알파 입장이나 베타 입장이나 감마 입장이나 결국 경우의 수가 똑같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알파 입장 여기서 지금 A라는 색이 요 면 이거 알파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칠하는 방법은 1이야. A가 여기 칠해져 있어. 바닥면에 칠해져 있다고 볼까? 어쨌든 뭐 여기 칠해졌어. 그 반대쪽 고르는 거는 OC1이 되겠죠. OC1. 반대쪽 고르고 그 나머지는 뭐야? 다각형 순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각형 순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4팩 나누기 2. 4팩 나누기 2 하면 4팩 나누기 2가 뭐야? 이게 4팩 나누기 2가 12가지가 되는 거야. 그쵸? 4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베타면 요 면을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여기를 칠하는 방법은 1인데 그 반대쪽 면을 칠하는 게 OC1이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빙계를 돌아가는 이게 다각형 순열하고 똑같죠. 여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그럼 요거 한 가지를 구해서 곱하기 3을 해도 되겠네. 그치? 요 값이 되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나? 그쵸? 5, 4, 20에 3, 3, 9, 180까지네. 180까지. 여기서 방금 구한 것도
6, 5, 30, 15에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60 곱하기 3이니까 마찬가지로 180까지. 자, 얘는 180까지가 되고 처음에는 어떻게? 90까지가 되었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를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단 각각의 정 n면체에는 n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다 라겠죠. 먼저 정사면체부터 한번 색칠한다고 보면 정사면체는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칠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자, 1이라는 거를 여기다 칠하는 거는 1이야. 그쵸? A라는 색을 여기다 칠하는 건 1이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그게 원순열처럼 생겼잖아. 그쵸? 3개짜리 원순열 2 팩토리얼 하면 되겠네.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하는 숫자 입장에서 본다면, 칠하는 그 색깔 입장에서 본다면, 자, A라는 색이 있는데, 처음에 여기 칠하는 방법은 1이다. 그쵸? 1이고, 그럼 이걸 칠하고 나서 나머지 3개 칠하는 거는 2 팩토리얼. 얘도 2. 그래서, 여보, 뭐, 칠하는 입장. 색칠하는 사람 입장. 색칠하는 사람 입장. 얘는 색깔 입장. 색깔 입장. 뭐, 결과는 두 가지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정육면체는 아까 했는데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두 번째 방법 있죠.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 자, A라는 색깔 입장에서 이게 칠했을 때 A라는 색깔 입장에서 보면 옆에 붙은 게 4개가 붙어 있었어. 4개. 4개가 붙어 있는데 자, 요거 칠하는 방법은 1이고 자, 요거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였냐면 5가지 남았는데 그 중에 4개 고르고요. 그 원순열로 배치하는 거니까 3 팩토리얼이 되고 나머지 1개는 그냥 1로 배치하면 된다. 자, 이런 거였어. 그쵸? 요 방법이 굉장히 여기 칠하는 방법인데 자, 이곳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도 이제 같이 응용이 된다 이거야. 자, 정팔면체 같은 경우에는 정팔면체 같은 거는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보면 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정팔면체는 여기서 보네 여기서 돌려보면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칠하고 반대쪽을 칠하고 좀 헷갈리니까 얘를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하면 쉽다 이거야. 두 번째 방법은 자, 어떤 한 A라는 색을 여기다가 칠해자고.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라 그랬어.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요거 입장에 보면 여기 달라붙은 게 여기 삼각형이었잖아요. 그쵸? 한 면이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옆에 붙은 도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여기 그 한 도형에 여기에 요렇게도 붙고 요렇게도 붙고 요렇게도 붙었어. 그쵸? 여기가 A라는 색이 칠해져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 3개가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거니까 얘를 골라주는 방법은 총 8면체에서 하나를 칠했으니까 7개 남았죠. 그래서 7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색칠하는 거는 원순열이니까 2팩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 다 칠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칠해졌으면 나머지는 직선순열로 간주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순열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원순열에서도 여기에 하나 A라는 거를 딱 칠하면 A 바로 옆에 있는지 두 칸 옆에 있는지 세 칸 옆에 있는 건지 왼쪽으로 하나 있는 건지 자 전부 다 구별되는 자리였단 말이야. 그쵸? 그럼 여기서도 여기가 한쪽 어떤 덩어리가 이게 칠해지면 얘 A를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는 전부 다 구별이 되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4개가 남았는데 걔는 직선순열로 간주해서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산 결과가 이거야. 뭐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어. 자, 정12면체 같은 경우도 자, 정12면체를 그러면 도형이 무슨 그 한 면이 무슨 도형인지는 좀 알아야 돼. 자, 정12면체는 도형이 이게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각형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계속 정오각형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진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야지 입체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5개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먼저 A라는 색을 여기 딱 칠하는 거는 1이라 그랬죠. 그쵸? 1이고, 옆에 5개를 골라줘야 되는데 지금 12면체였으니까 하나 빼니까 11개 남았어. 11개에서 5개 고르자. 5개 고르고 5개를 원순열 배치하는 거는 4팩토리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남았어? 지금 6개를 칠했으니까 6개 남았지? 걔는 직선순열 6팩토리얼 보면 요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렵지 않지, 그죠? 그럼 정 20면체 같은 경우에는 한 면이 그림도 못 그리겠어. 정 20면체는 한 면이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러네. 그래서 A라는 색을 칠하는 건 1이고요. 그 옆에 3개가 붙었으니까 지금 하나 칠했고 20면체 중에 하나 썼고 19개 중에 3개의 색을 고른 다음에 배치하는 건 원순열 2팩 하면 되겠다. 그럼 4개가 칠해졌으니까 몇 개의 색이 남았어? 16개가 남았지. 곱하기 16팩토리얼. 자, 이 값이 정 20면체 색칠하는 방법. 아이디어만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디어만 이렇게 우리가 캐치하면 돼.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자, 이 아이디어만 우리가 캐치하면, 뭐,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겠죠.